여러분의 계좌에 100억이 찍혀 있고 집 앞 주차장에 람보르기니가 세워져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편의점에 물 한 병이 없다면 당신은 정확히 72시간 뒤에 사망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이 말해주지 않는 절대 자원의 공포입니다. 지금 세계 4위의 석유 부국,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기괴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 밑에는 수조 달러어치의 검은 황금 석유가 흐르는데 국민들은 새벽 3시에 빈 플라스틱 통을 들고 거리로 나옵니다. 대통령은 아예 전국 방송에서 수도를 버리고 이사 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사실상 국가 파산, 아니 물 파산을 선언했죠. 미사일 한 방 쏘지 않고 한 나라의 수도를 유령 도시로 만드는 법. 오늘 그 잔혹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자원은 저축과 같습니다. 이란은 원래 물 관리만큼은 세계 최고의 저축왕이었어요. 3000년 전 페르시아인들은 카나트라는 환상적인 지하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전기도 펌프도 없이 오직 중력만으로 사막에 꽃을 피웠죠. 이건 지속 가능한 원금 보존형 자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이 원금에 손을 대는 놈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물 마피아라 불리는 권력 카르텔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란의 실세, 혁명수비대 직속 건설사가 있었죠. 이들은 환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덩치가 커야 예산을 빼돌리기 쉬우니 강줄기가 작든 말든 무조건 거대한 댐만 지어 올렸습니다. 무려 600개가 넘는 댐을요. 그 결과는 처참한 역선택기였습니다. 억지로 가둬둔 물은 뜨거운 사막 햇볕에 다 증발했고 부족한 물을 채우려고 우물 100만 개를 뚫어 지하수를 미친 듯이 뽑았었습니다. 수천 년간 모아온 지하수 적금을 70년 만에 바닥낸 거예요. 이제 테헤란은 매년 25cm씩 땅속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물리적 파산을 향해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무너져가는 경제 시스템 위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추가됩니다. 최근 중동 분쟁을 보면 소름 돋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적의 탄약고나 핵시설보다 먼저 공격받는 곳, 바로 담수화 시설입니다. 중동의 부국들, 카타르나 쿠웨이트는 마시는 물의 90% 이상을 바닷물을 정수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의 에너지 시설과 물 공장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존 비용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경제전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비싸더라도 사오면 되고 태양광으로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대체제가 0입니다. 물 시설을 타격하는 건 적국의 모든 국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UN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물이 새로운 핵 억지력이 됐다고 말합니다. 미사일 수천 발보다 수도 꼭지 하나 잠그는 게 상대를 굴복시키는데 훨씬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전쟁은 이제 총칼이 아니라 목마름을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란이 물 부족으로 망하든 말든 내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제학은 연결의 학문입니다. 이란의 물 파산은 이미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 4위 산유국이자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2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이 막대한 에너지를 뽑아 올릴 냉각수와 공정용수가 사라집니다. 에너지를 캐기 위해 물이 필요한데 물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 물 대드락에 빠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공급망의 붕괴입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려 호르무즈 해협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거나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전 세계 LNG 공급의 20%가 증발합니다. 원유 가격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급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란 국민의 마른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주식 계좌를 직격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폭탄으로 변하는 메커니즘. 이것이 우리가 이란의 물전쟁에 눈을 떼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이란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이란의 미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느린 증발입니다. 전쟁이 멈춰도 이미 고갈된 지하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농촌은 폐허가 되고 매년 수백만 명의 기후 난민이 도시 빈민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국가가 기본적인 생명선인 수돗물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란은 서서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대 유령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의 혁명입니다. 배고픔은 참아도 목마름은 못 참습니다. 우리는 목마르다 라는 구호는 이미 이란 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 구호가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 정권의 정당성은 뿌리째 뽑힙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정치적 자유 때문이었다면 다음 혁명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이 방아쇠가 되어 40년 독재 체제를 끝장내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 한 통과 석유 한 통,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 0년 전 카나트를 만들었던 페르시아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쓰고 땅 밑에 생명선을 소중히 지키면 영원히 마를 일이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불과 70년 만에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야욕에 눈먼 권력자들이 그 위대한 지혜를 난도질했습니다. 그 대가는 지금 이란의 아이들이 흙탕물이 섞인 배급통을 들고 줄을 서는 처절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원을 무기화하고 자연을 착취한 경제 성장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석유가 물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야 물 한 방울의 진짜 가격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이란의 마른 땅이 보내는 경고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이 한 국가의 종말일지 혹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바군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통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